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3월 12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대선이 끝난 지가 사흘 됐는데요. 우리는 보수 국힘에서는 대단한 반대 세력을 하나 추가시켰습니다. 그게 여성들인데요. 여담부터 좀 말씀드리고 할게요. 제가 아들 하나, 딸 하나, 30대 자식들을 두고 있는데요. 우리 자식들은 저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참 착하게 자랐는데요. 딸 같은 경우가 아들하고 딸하고 우리 집 식구들이 전부 다 선거 나가서 선거를 했는데 딸 같은 경우가 선거를 하고 나서 저는 선거하기 전에 누구 찍어라 그런 말 안 합니다. 제가 교육을 좀 잘했어요. 보수로 키웠기 때문에. 그런데 선거 끝나고 나서 누구 찍었냐 물어봤더니 아들 같은 경우는 뭐 윤석열이 찍었다 그러고 딸 같은 경우는 이재명을 찍었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 이재명을 찍었니? 아빠가 자유우파가 아니고 보수우파 유튜브 방송 정치 방송도 하는데 우리 자식들이나 집에서는 저 유튜브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준석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딸이. 솔직히 말해서 요새 젊은 애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딸 아들은 정치에 관심 없는 애들이에요. 그래 이제 제가 정치 이야기를 좀 하니까 애들이 관심을 좀 갖지 요새 애들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이준석이 싫어? 그랬더니 우리 직장 애들이 전부 다 이준석 때문에 이재명 찍는다고 지금 난리 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도 이재명 찍었어? 이준석이 싸가지가 없잖아. 그러더라고요. 뭐 여성가족부 폐지 그런 거는 이제 정치적인 함의로 지금 나오는 거고 요번에 그 여성층들이 옆에 그 자료 붙여놨어요. 그럼 보시고 갈까요? 그 20대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준석이가 세대 포유론을 갖고 나왔는데 제가 애초부터 세대 포유론은 없다 그랬어요. 아니 20, 30대가 어떻게 5, 60대를 설득시킵니까? 사회에 춤추고 살 만큼 살았던 사람들이 20, 30대의 설득을 받아서 특히 50대들이 20대 남자 자식들의 설득을 받겠어요. 586들이. 5060들이 87 체제에서 그 20대 그 대학생들이 그 종로, 광화문, 시청 이런 데 나와서 87 체제의 그 거리 투쟁을 할 때, 민주화 투쟁을 할 때 전두환에 대한 너무나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군부 독재에서 3, 40대들이 20대 학생들을 지원했고 5, 60대들이 20대 학생들의 민주화 투쟁을 지원한 거죠. 그거하고 현재 상황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20, 30대들이 민주화 투쟁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회를 개혁하겠다는 뚜렷한 시스템이 갖춰지지도 않아요. 그 4.7 보선 때 20대 남자들이 또는 30대 여성들이 민주당과 박영선을 심판한 것은 청년 정책이 잘못됐다는 거고 일자리를 안 줬다는 거고 사회를 갖다가 비상식적으로 비정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고 분개해서 국힘으로 몰려왔던 것이죠. 요번 대선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는 거였어요. 지금 보면은 20대에서도 옆에 보시고 일단 시작할게요. 이거 다 아시겠지만은 20대가 윤석열이보다 이재명이가 더 많은 표를 받아요. 그리고 30대는 비슷합니다. 그죠? 그럼 20대 남성들의 반패미 또는 여성에 대한 폄하가 도를 넘었다는 거죠. 남녀가 완전히 갈리죠. 20대부터 50대까지가 그냥 전부 다 여성들이 이재명한테 몰려가 그랬네. 60대 이상들은 동양 유교 사상으로 그래도 남편들한테 또는 남자들한테 딸보다 아들이다 하는 의식이 아직 있는 사람이지만은 50대까지는 안 그래요.
저만 해도 딸아들 구분 안 하는데, 그런데 이게 최고의 보수의 적으로 이제 떠올랐다는 거예요. 정치 세력화가 됐다는 거예요. 20대부터 50대까지 여성들이. 이거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번 방송에서도. 그 노무현은 세대 갈라치기를 한 게 제일 악질적인 거고, 문재인은 이념 갈라치기 한 게 제일 악질적인 거고, 지역 갈등은 물론 다 했고, 노무현은 지역 갈등을 봉합하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그리고 노무현이 지역 갈등 봉합하려고 그러는 게 DJ의 그 대북 송금 사건을 조사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힘은 이번에 정권을 잡으면서 지역 갈등은 그대로 남아있고, 그죠? 세대 갈등은 원래 있었던 거고, 남녀 갈등을 지금 갈라치기 했다는 거죠. 이거 아주 심각한 거예요. 아주 심각한 거예요. 남성들이 그 펜코를 돌아다니면서 여성을 폄하하며, 무시하며, 이상한 막 욕짓거리도 하면 여성들은 그런 욕은 안 써. 그러면서 이준석을 지지하고 윤석열을 당선하는데 일부의 일조는 한 거 맞는데, 이제 전 여성층에서 특히 20대, 30대 여성층이 특히 20대가 진보 전사로 떠오르고 국힘의 반대 세력으로 이번에 부상한 게 문제예요. 뭐 이번에 지방선거까지는 의회에서 우리가 이길 거예요. 지방선거 6월 1일인가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5월 초에 5월 10일인가 취임을 하니 그 컨벤션 효과가 좋은 정책만 막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해서 지방선거는 우리가 이겨요. 그 시간 나면 또 동영상을 찍는데요. 그런데 총선부터가 문제예요. 그리고 5년 후가 문제라는 거죠. 국힘은 전혀 변하지가 않았고 더 마초적으로 갔다는 거죠. 여자들이 한을 품으면은 5, 6월에도 서리가 내리는 거예요. 누가 여자의 마음을 갈대라 그랬습니까? 여자의 마음은 5, 6월에 서리가 내리는 거예요. 우리 부부싸움을 해보세요. 우리 딸하고 한번 그 이야기할 적에 딸이나 와이프가 삐지면은 그거 설득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또 요새 여성들이 과거와 같이 유교 정신을 갖고 3, 40년 전 같이 4, 50년 전 같이 그래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런 거 없어요. 남자들도 그렇지만은 여성들이 정치 세력화를 시킨 게 이번에 대선 과정이었어요. 그 책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준석이를 갖다가 보호하려고 그러는 것이 그럼에도 정치개혁은 해야 되니 국힘 내부의 정치개혁은 해야 되니 보호하려고 그러는데 이준석이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 윤석열이도 그걸 덥석받은 게 윤석열 책임이 더 크고 사과는 아니더라도 억지를 부리면 안 돼요. 그 진보정당 진보 보수를 따지면 진보 정당들은 항상 약한 것을 바라보고 하죠. 보수라는 것은 기존의 관습이나 기존의 체제를 갖다가 더 발전시키면서 가려고 그러고, 진보의 핵심이 뭐예요? 약자의 보호 중에서 약자가 누구예요? 장애우들 그런 사람들 아니고 여성이라는 거예요. 그 핵심이. 이건 현대 정치사에서 나오는 거라고. 근데 이 여성들이 진보 정책을 문재인이가 패밀리를 주장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문재인이 잘못했다는 걸 여성들이 깨닫고 있었음에도 요번에 20대 남들이 아주 거칠게 몰아붙이는 바람에 여성들이 싹 돌아선 거예요. 정치 세력화가 되는 거예요. 저는 남성들보다 여성들의 정치 세력화를 더 무섭게 생각하게 하는데요. 저는 그리고 진보 정당은 항상 여성과 여성 정책에 기댔어요. 그리고 그 윤석열 당선자가 아니 여성 문제는 그 사회적 제도적 문제가 아니고 개인 간의 충돌이고 그런 거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 100% 틀린 말이죠. 여성들은 아주 유리천장을 깨는 확률이 남성보다 적고 솔직히 말해 대기업 같은 데도 공무원이나 공기업이나 남녀 똑같이 임금을 주지만 대기업 같은 데도 여성이 남성보다 임금이 작아요.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뭐 알바는 똑같이. 그런데 이 여성 문제는
이게 사회적, 제도적인 문제예요. 근데 이걸 부정하고 개인적인 문제다 하고 치부해 버렸으니 여성들이 뿔이 난 거죠. 응? 근데 여성 문제 요번에 그 선거 요번에 사실상 진 거예요. 23만 표 차이인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앞선 구도였는데 이 여성 문제가 저 여성 표심의 반란이 나오니까 난리 났죠. 사회 전반적으로. 근데 보수지 조중동 같은 데나 TV조선이나 채널A 같은 데는 이걸 갖다가 단순히 여성표가 왜 반란을 일으켰을까? 이준석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고 당내 갈등을 유도하는데요. 그 문제를 뛰어넘어 가지고 중도 좌파지들은 보는 게 근본적인 남녀 평등 문제를 들어가고 남녀 문제의 구조적 문제를 들어가고 여성들이 반보수로 돌아서는 것에 대해서 요번에 국힘이 심판한 것에 대해서 여성들의 사회 파괴력을 지금 제기하고 있잖아요. 심각한 문제예요. 저는 소름이 끼쳐요. 공포가 온다니까 5년 후에 5년의 고고티브 이렇게 죽자사자 방송 안 해. 하게 되면 그냥 한 며칠에 한 번씩 그냥 취미로 할 거야 그때는. 그런데 지방선거는 그냥 거의 어여부여 또 이길 수 있어요. 컨벤션 효과, 대통령 당선 컨벤션 효과로 일단 심판을 했으니까 우리 23만 표 차이라도. 근데 총선 때도 문제가 되고 다음 대통령 선거는 대단히 문제가 되죠. 그리고 윤석열 같은 경우는 와이프를 사랑하고 10년 동안 밥해준다는 약속을 지켰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 와이프만 사랑하고 그러면은 일반 여성들은 그렇게 무시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온다는 것이죠. 이중적이다 이런 게 나온다는 것이죠. 윤석열이 보면은 사내다운 게 있죠. 그리고 마초 기질이 대단히 강하죠. 근데 이재명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악질적으로는 같지만은 애가 연해요. 애가 대단히 연하더라고 요번에 보니까 제가 대선을 단통하는 거 보니까 뻑하면 울어 이놈아는. 그럼 여성들이 뭐예요? 여성들이 똑똑하고 강하고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여성들은 좀 흐리멍텅하고 좀 빈틈도 많고, 좀 약해 보이는 모성 본능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보호하고 싶은 여성들의 모성 본능이. 그건 근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거하고 폐지하고 이준석이 계속 여성 문제에서 공격적으로 이대남들을 갖다 끌고 다니니까 싹 돌아섰다는 거.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준석의 세대 포일은 없어요. 그거는 그 자꾸 그 분석해봐야 소용도 없고 기사들 많이 쏟아져 나오죠. 그거 TV는 애초부터 세대 포일은 없다 그랬고 제가 그러잖아요. 50대 60대 사회 중추 세력이고 이 완고한 세력들이 아니 옛날 뭐 30년 40년 전에 민주화 세력이었어. 지금 20대 애들이 솔직히 어른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도 자식을 키우지만은 안타깝죠. 우리 애들도 우리 애들도 사회적인 구조 문제를 굉장히 따져요. 큰 애나 작은 애나 작은 여자애는 그런 것도 몰라. 근데 큰 애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그럼 너희가 한 건 뭐냐 내가 물어봐요. 네가 그럼 실력을 더 쌓아야 되고 내가 말했듯이 너 서울대 갔어야 되고 아이비리그 나오라 그랬지 않느냐. 내가 너한테 초, 중, 고 얼마나 너한테 투자를 했는데 너가 뭐 고등학교 때 삐딱 하는 바람에 지금 그 모양 그 꼴로 살면서 왜 사회 구조를 탁하냐. 시장 자본주의 경제는 경쟁의 사회니까 너를 강하게 지식고 강하게 그냥 그 상위 1%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너 지금 뭐 상위 1%도 안 되고 50%도 못 들어가는 놈이 왜 그렇게 문제가 많느냐고 우리 자식한테는 제가 뭐라 그래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다 공부를 잘할 수 없고 그죠? 다 똑똑할 수는 없잖아요. 다 자기 개성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자기 분야를 갖다 개척할 수 있는 잠재력은 인간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응? 그런데 그게 사회 문제고 구조적인 문제라 그러면은 그 여성이 끼어 들어가고 남성이 끼어 들어간다는 거죠. 그거를 문재인이가 패미주의를 했고 여성 편을 들었다 해서 그러니까 진보 좌파 정권이죠. 진보 좌파주의의 목적은 여성들을 갖다가 보호하고 여성 신장을 갖고 나오는 건데 그걸 갖다가 들고 나와서 이번에 선거에는 조금의 도움이 되고 같지만은 이게 국힘이나 윤석열 정권에 적으로 남고 반대 세력으로 남았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지금이라도 정책을 수정하면 돼요. 이겼잖아요. 이겼어요. 근데 20대 남자애들이나 30대 일부, 30대는 얼마 안 그래. 쬐끔, 30대 쬐끔들이, 그래, 페미니즘 반대하고, 여성가족부 폐지하고, 우리 남성을 갖다가 위하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문재인의 윤석열 정권과 이준석을 지지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요새 애들은 그런 깊은 생각이 없어요. 찰나적으로 움직이고, 감정적으로 움직여요. 이 20대 애들은 미디어 세대예요, 미디어 세대. 언제라도 윤 정부가 잘못하고 이준석이가 잘못하면 이탈할 세대라고요. 응? 지금 세상이 얼마나 바꾸고 있는데요. 그래서 진보, 보수, 우파, 좌파를 섞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번에 솔직히 남녀 정책에 대해서 가지고는 남성을 갖다가 보호한다 그래서 보수고 여성을 갖다가 그래서 또 더 보호한다 그래서 더 진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응? 그러면 선거를 갖고 이겼으니까 23만 표 차이라도 그러면 정책 수정해야죠. 여성가족부를 구조조정을 하든가 그죠? 만약에 윤석열이가 여성가족을 폐지해가지고 각 부서로 성평등 문제, 출산 문제, 인권 신장 문제 이런 걸 다 총괄적으로 다루게 하겠다. 그럼 어느 부서를 가든 여성가족부 일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한 발 물러나는 게 맞죠. 국민들이 반감이 우린 대한민국의 여성들, 우리 아내고 우리 딸이고 우리 이모고 우리 동생이고 이런 사람들이 반이 갈라졌기 때문에 그 유화책을 써야죠. 심각해요 이거. 제가 하안 내고 이야기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심각한 문제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노무현의 최고 악질적인 정책은 노무현 정권 이전에 모든 정권을 부정했어요. DJ까지 사회개혁, 정치개혁 한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20대, 30대 학생 운동권들이 그때 30대니까 노무현 때 30, 40대 그들을 동원해서 세대 갈라치기를 했어요. 2030과 6070을 갈라치기 했다는 거죠. 그 2030이 지금 그대로 노무현 지지 세력으로 남아있는데 성공이죠. 그 다음에 문재인은 이놈은 2년 갈라치기를 완전히 해버렸어. 보수 우파를 괴멸시키고 진보 좌파들 갖다 내로남불을 탄생시켰고 그럼 윤석열이가 지금 남녀 갈라치기를 하는데 자기는 아니라 그러죠. 누구라도 아니라 그랬지.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그놈들의 시대 정신은 그거였어. 그죠? 그런데 문재인도 지금 내로남불로 진보 좌파만 갖다가 보호하고 육성하고 나머지 세력을 죽이려고 해서 지금 팽당한 거고 국민한테 쫓겨나는 거고 윤석열이 남녀 갈라치기는 이건 더 심각해요. 이 더 심각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0.73% 차로 신생을 했는데 사실상 패배라니까. 문재인 정권 교체율이 54%까지 갔는데 문재인 지지율이 이번 여론조사를 막판에 막 48%까지 갔더라고. 블랙아웃 기간에 문재인 지지율이 48%. 간신히 윤석열은 그걸 받은 거야. 심각한 거죠. 일요일 전 방송을 하나 할지 모르는데요. 그 블랙아웃 기간에 여론조사 한 거 보면은 이재명하고 윤석열이 붙어 있더라고. 그리고 KSOE, 한국사회여론조사소는, 연구소는 이재명이가 윤석열한테 0.5% 이기는 게 나오더라고. 진 선거였다니까. 하루만 더 선거 연장을 했으면은 졌어요, 완벽하게. 여성들의 반란표가 단순히 안철수의 단일화 역풍이 아니라 대선을 관통한 국힘과 그 이준석의 남성을 갖다가 더 우대하기 위해서 남성의 불만을 갖다가 무마하기 위해서 선거 정책으로 편 게 점점 윤석열이가 저런 식으로 마초적으로 하니까 여성들은 무서워한다니까. 내가 방송 많이 했잖아요. 뭐 종북 타파 뭐 선제 공격 막 이러는 거 소리 깨끗치고 여성들은 그런 거 무서워해요.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감정적이지 않아요. 더 논리적이에요.
남자들이 또 욱하고 더 감정적이죠, 솔직히. 아니, 여성애들이 남자하고 데이트 헤어지고 연애하다가 헤어졌다고 그래가지고 여자애들이 남자 집 가가지고 데이트 폭력하는 거 있어요? 없잖아요. 남자는 오늘로 다 그러고 있지. 그거 바보들이야, 그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대선이 끝나고 9일 이후로 10일 날, 11일 날 11,000명이 입당을 했는데 여성이 80%고 2030이 대부분이다. 또 12, 13일 날 여기 내 뽑아놨는데 뭐 11일 날 그랬고 오늘이 11일 날 저녁에 찍는 거니까 또 10일 오늘 오후 저녁에 발표하는 거 보면은 11일 날 양일간 1만 9천 명이 여성 당원 입당을 했는데 거기도 80%가 여성 당원이다. 이거 이례적이다. 2030이 대부분이 됐다. 그죠? 그럼 그 정의당 애들도 요번에 정의당 근데 심상정이가 만약에 거대 양당의 대표였다면 그런 식으로 운동은 못하죠. 그죠? 약자고 소수당이니까 막 모두 까기를 하는 거니까 돋보이는 거죠. 그런데 정권 교체의 양 진영과 지역이 다 결집을 해서 더 싫은 놈을 찍자 이렇게 된 거, 더 싫은 놈을 패배시켜서 찍자 이거 아니었어요. 응? 그죠? 윤석열 좋아서 찍은 사람 별로 없어요. 이재명 좋아서 찍은 사람 별로 없어요. 여성들이 이재명 쪽으로 다 반기를 들은 게 윤석열이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12일간 11일 이틀을 갖다가 저녁에 발표한 1만 9천 명이 또 입당을 했고 민주당으로 또 정의당한테는 그 신문에 데스크표잖아요. 12억의 후원금이 들어왔다 이틀 동안. 그리고 여성 당원들의 입당이 역시 쇄도하고 있다. 이거 가볍게 볼 거 아니에요. 응? 솔직히 남자애들 몇 명 되니? 20대 남자애들이. 그렇잖아요. 싹 떨어졌어요, 이번에. 이게 앞으로 여성들이 정치 세력화가 되면은 우리나라의 정치는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돼요. 여성들이 정치 세력화가 되면은. 저는 이거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진중권이라는 놈이, 여성의 이탈을 갖다가 여성 가족부 폐지, 남녀 차별화, 뭐, 갈라치기 해가지고 애가 말이 많았잖아요. 이준석 공격하면서. 그러면은, 이준석이가 여기서, 아니, 나는 남성 목소리를 더 대변한 것 뿐이 없다. 민주당이 너무나 여성 우대 정책을 썼기 때문에, 이런 걸 조심해서 갖고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이준석이가 말하기를 허드슨강의 기적이라고 있죠, 왜? 허드슨강의 비행기가 빠지고 어쩌고저쩌고 한 거. 아니, 허드슨강의 기적이, 그럼 조종사가 거기서, 사람을 구해야 되지, 안 구하라는 소리냐 하니까 이준석, 진중권이죠. 그럼 여성 성격을 내리게 했냐, 너는? 그러니까, 이게 국힘에서도 지금 여성가족부는 폐지한다. 이거 공약이기 때문에 폐지한다. 그리고, 인수위에서도 여성 분과가 없어졌다 그러잖아요. 박근혜 때는 여성 대통령이 당연히 여성 분과가 있었고 여성 분과가 없어진 나라는 없던 대통령은 없었어요. 근데 윤석열이 여성 분과 없애고 다른 분과를 두고 뭐 사회복지 분야에 편입시켜서 성평등 문제를 다루고 저출산 문제, 노동복지를 같이 다루겠다. 그것도 맞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그 여성부를 그런 명칭을 좀 바꿔서 현재 여성부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성을 적으로 돌려가지고 남자들이 어떻게 살려고? 아니 우리 딸한테 딸이 내 적이 되고 엄마가 내 적이 되고 우리 와이프가 내 적이 되면은 여성을 적으로 돌려서 어떻게 살려 그러냐 이놈의 자식들아 20대 남자들 너희들은 내가 공부 들어가면 되지. 이게 여성을 휴머니즘 정책으로 다룬다. 이건 개소리야, 개소리. 여성을 휴머니즘 정책으로 다룬다는 것은. 그럼 남자는 휴머니즘 정책으로 안 다룰 거냐? 반박이 나오는 거죠.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전 사회적인 문제로.
보세요. 몇 년 후에 어떻게 되나. 빨리 무마시켜야 돼요. 빨리. 뭘 꾸역꾸역 뭐 여성 가지고 폐지 강행한다. 공약 지켜야 된다. 아니 그놈의 공약을 다 지키면 우리나라는 유토피아가 되고 아니면 정글이 돼버려요. 완전히 혼돈의 케이오스가 들어가든가 유토피아가 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완벽한 공약을 놓고 공약을 지킬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 우리 시험 때 올랐죠. 여자는 좋은 거야, 이놈들아. 여자 무시하면 안 돼, 이놈들아. 이까지 하겠습니다. 주말입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